한 60kg대 초반 정도 나가던 몸무게에 20kg를 뺐으니까 3분의 1을 감량한 거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표현이 저절로 나올 정도에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항상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 적절한 다이어트의 기준을 제시해 드린다면 오늘 30세 여성 환자분이 오셨었는데요. 이분이 아주 예쁜 따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자녀분이 4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아이 4명 출산하고 육아하는 동안에 잘 몰랐던 편두통이 갑자기 심해졌다는 거죠. 이 환자분께서 한 달에 4-5차례 9점에서 10점 정도의 통증을 겪는다고 하셨어요. 출산 이후에 한 20kg 정도 감량을 하셨다고 했고, 오늘 병원에 오셨을 때 몸무게를 재보니까 40kg 초반대까지 체중을 빼셨더라고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종류를 시도하면서 살을 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두통이 심해졌던 겁니다. 편두통뿐만 아니라 많은 두통의 유발 요인으로 비만을 꼽습니다. 몸에 비만 세포가 많아지다 보면 염증성 화학 물질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염증성 화학 물질들은 결국 통증의 감수성에 좀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비만 세포가 많아지고 염증 세포가 많아질 때에는 이 방파제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늘 비슷한 강도로 찾아왔던 두통도 훨씬 더 세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연구 중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오히려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BMI 기준으로는 30이 넘게 되면은 이제 고도 비만으로 분류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는 무조건 두통이 나빠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BMI 기준으로 18.5 미만으로 떨어지는 굉장히 저체중인 분들도 이런 두통이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과도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한꺼번에 체중을 감량했을 때에도 역시 편두통에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감량될 때 비만세포 위주로 감량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먼저 빠짐으로써 체내의 체지방률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염증 물질은 몸에서 더 많이 분비가 되겠죠.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에 적절하게 분비되어야 하는 호르몬의 변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저한테 찾아오셨던 이 30세 여성분은 아마 이런 과도한 다이어트 때문에 2가지 문제를 다 겪으셨던 것 같은데요. 다시 살을 찌우라고 하지는 않았고요. 그분은 현재 몸매에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줄여줄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의 체형을 유지하시면서도 편두통을 줄여줄 수 있도록 트립탄 계열의 혈관 수축 작용이 있는 편두통 1차 예방약을 드렸습니다. 이 편두통 1차 치료제를 먹었을 경우에 혈관이 이제 수축을 하면서 혈관에서부터 분비되는 염증성 화학 물질이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게 함으로써 통증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이미 생겼다면은 좀 더 전문적인 진통제와 신경통약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통증을 억누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주사제도 나왔거든요. 엠겔러트나 아조비 같은 주사제가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고, 비용은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정도 하는데요. 이 주사를 맞아주면은 그 염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칼시토닌 연관성 단백질 유발 인자가 이제 더 이상 분비가 안 되면서 통증이 좀 많이 줄어들죠. 여러 가지 다이어트의 방법들이 있는데요.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항상 두통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메타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행 따라 다이어트를 하시지 마시고 칼로리를 줄이는 과정에서 좀 더 천천히 줄여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탄수화물의 섭취를 제한하게 되면은 저혈당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런 저혈당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든다거나 또는 신체 내의 호르몬적인 대사 과정이 많이 변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편두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극심한 탄수화물 제한하시는 식사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탄수화물의 비율을 줄여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아마 두통을 예방하는데 운동이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과도한 근력 운동은 오히려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편두통은 혈관성 두통이기 때문에 특히 교감신경계가 흥분되는 과정에서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한다면은 그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 이완할 때 편두통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두통 환자에게 권하는 운동은 사실 가벼운 걷기 운동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으로 신체 에너지 대사량을 조금씩 끌어올려주고 30%에서 50% 정도의 심박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저강도나 중강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음식들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요. 최근
무가당 음료 또 제로 설탕 음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때 사용하고 있는 아스파탐이라든지 인공 감미료가 편두통을 많이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로 슈가 음료를 드셨을 때 두통이 심하게 유발되는 특성을 갖고 계시다면 절대적으로 그런 음식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다이어트 할 때 약도 많이 드실 텐데요. 다이어트 보조제로 나오는 토피라메이트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제품명으로는 토파맥스라는 약으로 많이 유통이 되는데요. 이 약은 편두통의 예방약으로도 사용하지만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서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많이 처방하는데요. 이런 계열의 약이라면은 편두통을 좀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펜터민 계열의 약들은 호르몬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두통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처방받는 다이어트 약이 무엇인지도 또 이것이 편두통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것도 좋지만 편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있는 것들 감안한다면 과도한 다이어트는 금물입니다. 적절한 다이어트의 기준을 제시해 드린다면 두세 달 동안에 걸쳐서 약 10%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잡는다면 아주 성공적이고 또 편두통에도 크게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